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예상을 위해서 변함없이 전문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민병철 의원, 이경국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15일에는 서울에서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가 열리게 됩니다. 부산에서 11두가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지금 기승하고 있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서울에 이제 원정으로 오게 됩니다. 김용근 기수, 서승훈 기수, 오카베, 그다음에 이쿠야스, 임성실 기수, 좀 애국 기수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현지에서 좀 잘 나가는 기수들, 그런 기수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부산 경마에서도 그 부분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은 그런 하루가 될 듯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 강도 민병철 의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월 2주차 월초답게 출전 두수는 상당히 좀 줄어든 레이스가 많지만 기복마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가 상당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병 5인 기수와 그동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부산의 기수들이 이 코리안 더비 서울 원정으로 인해서 대거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동안 그 기수들과 호흡을 맞췄던 마필들이 이제 타기수와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죠. 입마호흡적인 측면도 상당히 관건이 되겠는데 이 편성 자체도 그렇지만 그 입마호흡적인 측면까지도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금요경마는 상당한 혼전세가 예견이 됩니다. 네, 보여준 전력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새벽 훈련의 컨디션 변화에 조금 더 점수를 줄 것이냐, 기승기수 변화, 게이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하루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순서는 이경국 의원이 준비했습니다.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화면은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적중을 이룬 하루로 보여주죠. 준비한 경주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9마리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죠. 아직까지 잠재력을 평가하기에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파전의 양상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경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9번마 익산대왕, 잠재력 기대치는 가장 높은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이 약간 거슬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경국 의원 어느 마필에 더 높은 점수를 줄까요?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반부인 3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3경주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마필은 9번 마필인 익산대왕이 되겠습니다. 익산대왕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전이죠. 동거리 입상 상승세에 종반 한 발 좋은 추입 탄력을 보유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게이트 이탈 시에 주춤거리면서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최후미권 전개 코너링 후에 직선 결승주로 내측으로
최선 추진 말머리로 탄력발이 입상을 거두었는데요. 이번 새벽 훈련 시에 국 1등급 마하필인 프리딕트와 병합 시에 최상위 등급 마하필에게도 거름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늘어난 부중 극복과 함께 원활한 게이트 이탈로 첫 우승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아래 당일 많은 관심을 모을 마하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3번 대지의 희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경주였죠. 좋은 탄력, 신장세 걸음 선보여서 직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하필인데요. 직전에 따라오는 전개 후에 결승주로 해서 내측 최선 추진이었음에도 6위 성적 좀 아쉬웠던 마하필입니다. 기본 잠재력이 좋은 마하필인 만큼 서력 입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여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어요. 또 한도 설명드릴 마하필은 4번 해피질주가 되겠는데요. 실전이 거듭될수록 신장세가 뚜렷한 좋은 추입 탄력 보유 마하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좋은 순발력을 보유한 마하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선 가담하는 페이스 안배 전개 및 선추진 승부라면 저는 입상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고요. 보편권에 포진시킨 마하필은 내치 게이트의 이번 퍼펙트 킹입니다. 단거리 실전 통해서 꾸준히 걸음 늘리고 있는 마하필이죠.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 및 결승 외주로 주행으로 거리 손실이 많았던 마하필이에요. 이번에 2번 게이트 내치기라면 직전보다는 훨씬 앞선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선행 가능 전개로 버티기까지 노려볼 복병 마하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9번 익산대왕이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약간의 늑발에 대한 위험도도 내포하고 있다면 현장 상태에 한번 좀 잘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의 비인기권 마하필을 좀 잘 조합해서 좀 적중을 한다면 알찬 자금 마련을 이룰 수 있는 경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3경주 알찬 적중으로 자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전개상의 변수만 고려한다면 적중 시 환수율은 어느 정도 좀 압축을 해야만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약속해 주셨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300m죠.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2두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초반에 레이스가 아주 빠르게 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경주에 보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기본기 좋은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경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전개 상황은 어떻고 어느 마필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되는지 이번 경주는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네,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 그래도 선행이라는 달콤한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 있고요. 최근에 늑발로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이제는 발주 능력이 향상되면서 정상 발주와 종반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 가져가는 마필에게도 마지막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전개 찬스 맞은 마필한 누가 있죠? 4번 테일윈드가 무리 없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내치기대 막벽을 계속해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단독 선행이라는 찬스를 이 4번 테일윈드가 이번에 맞이하였습니다. 자, 3번 최강드림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 자, 이번 경주 내치 게이트 배정 2선 자리 잡고 레이스를 따라갈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출발이 좀 안 좋았던 말인데 직전에 출발 능력 향상됐죠. 2번 소나타 존 이번에도 매끄러운 출발과 3선 중후미에서 자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11번 고대도 출발 능력이 안 좋았던 말인데 직전에 상당히 출발 매끄러워졌고 2선 가담하는 스피드가 좋아졌죠. 이번에도 출발만 잘 이루어진다면 11번 고대는 외곽에서 2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 4번 테일윈드입니다. 이미 현등급 동거리 13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이 고질적인 기대 막벽이 문제이지만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시종 내측 선행마 영원축제와 경합성 선두권 레이스를 펼쳤고요. 직선에서 내측게 되면서 4착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어요. 4월 23일 주행 심사 시 이 4번 테일윈드는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선행 나서서 결승선 전방에서 약간 내측 기댔습니다만 경주력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헌데 이번에는요. 이 4번 테일윈드가 경합을
할 필요도 없고 내치 게이트 배정에 빠른 선행만 없는 편성 매우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무리 없는 선행이기 때문에 4번 테일윈드는 직선에서도 충분히 끈기 있는 걸음이 기대가 됩니다. 3번 최강드림 지난 1월 데뷔전에서는요. 많은 주목을 받고도 시종 외곽 전개로 3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전지 파행 병력으로 3개월의 그 공백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4월 8일 경주 실전 2전째였죠.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초반 2선 선두 외곽 적극적인 선두 선입전을 펼치면서 중반부부터는 2선 내측에서 차분하게 탔어요. 힘안배가 적절하게 잘 됐죠. 그러한 전개 펼치면서 한결 업그레이드된 뚝심 첫 번째 우승에 성공한 말이에요. 자,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나서지만 요 4번 테일윈드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죠. 3번 요 최강드림은 2선 내측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입전이 예견이 됩니다. 자, 2번 소나타존 직전에 이변의 주인공이었죠. 지난 1월 13일 경주에서는 출발 자세 및 출발 분량으로 입상 실패를 했어요. 당시 출발 심사 처음 받았고 이후 총 4차례의 출발 연습을 단행하면서 이 공백을 두고 출전한 지난 4월 22일 경주거리 1200m였어요. 당시 2번 소나타존은 직선에서 출발이 상당히 좋았고 직선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당시 채취 동력 추진 좋은 걸음으로 입상에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는 출발도 매끄러워진 2번 소나타존. 워낙에 직선 구간 한 발의 결정력이 우수한 말이에요. 직전에 오경환 기수가 과다 채찍으로 과태료 처분은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채찍되는 만큼 걸음이 상당히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입니다.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한 2번 소나타존이고요. 11번 고대. 자, 전개 위치 좀 더 앞선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 3월 11일 경주 출발 자세 불량으로 후미에서 늦추입 아쉬웠는데 4월 2일 출발 심사 통과 후에 총 6차례 발주 훈련을 하더니 직전 경주 환골탈태한 출발 능력을 보였습니다. 매끄러웠고 2선 붙었고 여유 있게 우승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 강해졌습니다만 출발도 좋아졌고 워낙에 종반 뒷심도 갖춘 말이기 때문에 11번 고대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대 막병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 자,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4번 테일윈드의 선행 1승 기대치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요. 자, 3번 이 최강드림 승급전이지만 내선 최적의 효율적인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자, 2번 소나타존 워낙에 종반 직선에서의 걸음이 좋은 말이죠.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발주도 좋아졌고 한 발의 결정력을 충분히 늘어난 거리에서 기대치가 있는 말이에요. 2번 소나타존. 11번 고대도 발주 학비가 없어졌고 2선 외곽. 자, 마지막 한 발 결정력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단독 선행 찬스 기대 막벽 극복할 4번 테일윈드의 선정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전개상으로 봐도 4번 마 테일윈드 선행이 유력해 보이는 편성을 만났고요. 3번 마 최강드림 같은 경우도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두권에 일찍 자리를 잡을 듯한데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또 눈길이 가는 마필 아마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그 미세한 차이를 극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경국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계도와 함께 윤명철 위원께서 승급전 치르는 2두의 전력은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판단해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승급전 출전 마필인 9번 마필 스카이러너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9번 스카이러너는 6점 만에 단거리 첫 우승 거두고 올라온 승급전 출전 마필이죠. 호미권 따라가는 전개 및 4코너 종반부터 채찍 사용, 탄력 도모 걸음으로 코너를 크게 돌았는데요. 결승 외주로 강도 높은 왼 채찍을 사용하면서 살아나는 큰 주폭, 탄력 걸음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결승선 통과 시에 좀 여유로운 우승을 거두었고 이번 경주 앞두고 실시한 병합 훈련 시에 국 5등급 금포 해성을 좀 앞서는 걸음에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번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움직이는 주행 습성상 전 추임력 발휘가 거리를 늘렸다면 한결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극복하는 돌파 입상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사실 3번마 최강드림과 4번마 테일윈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하자가 일단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9번마 스카이러너 출발 부분에서 약간 착지 불량, 내측 사행기 그래서 옆에 있던 마필을 충돌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조금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제가 한 필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2번 마 파워컵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중속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마필에 대한 경쟁력 민병철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가 뭐 선두권이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 파워컵스도요. 초반 전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2, 3선에서 안착하면서 레이스를 풀어준다라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이 파워컵스라는 마필은 새벽 훈련 시에 스타워프 상위군이죠. 예선 3등급 내측에서 이 채찍을 동반한 강구보 시에 채찍에 대한 반응이 좀 호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훈련에서 좀 변화를 보였던 12번 마 파워컵스는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에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할 듯한데요.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다. 전개상으로도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중속을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3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고요. 역시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죠. 역시 자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역시 11마리가 출마표를 던졌고 연령 오픈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고 최근에 기복 없이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들도 있습니다. 접전 구도 속에서 어느 마필에 좀 더 점수를 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듯합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주차 금요경마에서는 다수의 그 승부처에서 알짜배기 배당으로 적중에 성공해 드렸고요. 특히나 제주경마에서 두 차례 승부처가 있었죠. 메인 승부였던 제주 4경주에서 라스트의 다라쿠 복승 17배짜리 알짜배기 중배당 적중해 드렸고, 방송 경주였던 사라보베 두루 6경주였죠. 시원하게 쌍복승까지 적중에 성공해 드렸습니다. 1회 경마에서는 제가 999 고배당까지 성공해 드렸는데요. 자, 부산 5경주 이번 금요경마의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자, 상당히 혼전도가 극심한 경주고 정확한 적중으로 팬 여러분께 기쁨을 안겨드릴 텐데요. 자, 적중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가능한 경주예요. 10번 임패션드 마리는요, 작년 봄에 만만치 않은 1400m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능력마였어요. 하반기에 다리 질병으로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실전 복귀 이후에 올해 2월, 3월에 입상을 연투를 했던 말인데, 지난 4월 15일 경주에서는 주행 중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뒤처지면서 좀 아쉬움을 보였어요. 그래서 직전에는요, 다소간 선두 외곽 따라가는 전개로 모래 반응, 민감성을 완화되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면서 삼착을 했는데, 이번에도 모래 덜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4번 스마트킹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게이트 외곽에서 10번 임패션드 마리는 선두 외곽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선입전이 가능합니다. 직전에 최근에 2번의 졸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 10번 임패션드 마린입니다. 자, 4번 스마트킹 데뷔 후 5번의 경주 모두 다소간 선두 무리한 전개 무너지고 말았는데, 첫 번째 입상에서 선두 외곽 전개, 직전에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치면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독 선행 찬스예요. 1400m 레이스지만 강공 선행 작전이 충분히 가능한 4번 스마트킹이고요. 이 8번 마하볼트는 전 구간 힘으로 뛰어주는 유형의 말입니다. 지난 2월 데뷔전 졸전 이후에 최근 2번의 단거리 레이스에서 이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한 번은 추입, 한 번은 2선 선입으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 빠른 페이스에 대한 적응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됐고요.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1400m 첫 도전에서도 이 8번 마하볼트는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혼전 중에 한 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 2두가 있어요. 6번 배다리 행운과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한 뒷심 좋은 추입마 2번 강호드림까지 입상 가능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마리 마필 중에서 자, 전개 이점 그리고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된 가운데 승부 회피의 우려가 없는
강력한 충막급 마필은 이미 민병철이가 결정을 해놨고요. 현장에서 후측 상당히 난전이 예상이 되는데 알짜배기 배당 10배 이상에서 15배 배당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충분히 이 5경주 승부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산 5경주에서 확실하게 금요경마의 승리의 분수령으로 참고 기필코 적중으로 팬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부산에서 최근에 상위 성적을 내는 기수들이 이제 금요일과 일요일 코리안 더비 대상 경기 때문에 대폭 이동을 한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남아 있는 기수들 중에서 능력 기수들이 있어요. 그 기수들한테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 같은데 어쨌든 뭐 10배 정도 중배당이죠. 그 정도면 적중만 해준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전거리 140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에서 좀 앞선다고 판단되는 마필은 그만큼 또 핸디캐퍼들이 부담 중량을 높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치열한 접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경주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는 1등급 중위전력의 편성, 시내 3, 4세 1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물론 7세에 접어든 명마 탄생이 있습니다만 자, 경주 거리가 1400m예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1400m는요. 1코너에서 출발합니다. 당연히 선행마에게 유리하고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마필들이 상당히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이번에도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좋은 능력 보이는 마필들이 여럿 보입니다. 우선 이번 시계탑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1등급 승급 이후에 장거리 17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는 그야말로 1등급에서 어느 정도 중하위 등급 편성에서는 검증받은 말이에요. 최근 4차례 경주 장거리 1610m와 1700m 레이스 출전에 모두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2번 내측 게이트입니다. 자, 레이스 흐름을 3번 신기명장이 선행으로 풀어나갈 텐데 보내놓고 2선 내측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가 있는 말이 2번 시계탑이고요.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이번에는 입상한 자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1번 안개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데뷔 후 꾸준한 경주 능력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자, 5개월 만에 1등급에 승급한 능력 좋은 말이에요. 1등급 무대에서도 1400m 이하 중거리에서는 모두 3차례 입상에 있을 정도로 역시 1등급 무대에 꾸준하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 1400m 출전에 초반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자, 레이스 흐름이 빠른 가운데 2선 전개 후 직선 한 발 우수한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1400m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400m 출전에 자, 가장 좋은 조건이죠. 1번 게이트예요. 1번. 안개비에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3번 신기명장 4월 2일 날 경주 전 구간 기대막벽으로 자, 3차, 그래서 3차 그랬어요. 코차였는데 이후에 주행 심사 처분 받았습니다. 직전에 1200m 레이스 출전했는데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당시 선행마 여걸 열정과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쳤고 전개 미스를 펼쳤죠. 직선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1400m예요. 3번 신기명장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로 평가합니다. 단독 선행이라는 거죠. 자, 전 구간 선행으로 레이스를 가장 유리하게 펼칠 것이고 자, 직전 대비 3kg 대폭 감량 혜택까지 있습니다. 안득수 기수한장 3번 신기명장의 선행 1승 기대치까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선행을 3번마 신기명장이 장악할 가능성도 있고 예곽의 7번마 신흥호걸도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아주 월등하게 선행을 가고 버티는가 싶었습니다만은 1700m 견디지를 못했었죠. 자, 이경국 의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 6경주에는 저 또한 전개적으로 선행력에 있어서만큼은 7번 마필인 신흥호걸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다만 신흥호걸이 직전 대비 부중이 4kg가 올라갔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신흥호걸은 아시는 것처럼 1700m 장거리까지도 선행력을 앞세워서 우승을 거뒀던 전력이 있는 마필이라면 무시할 수 없다는 전개적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 육경주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윤명철 위원이 설명한 것과 다소 중복되는 좀 우선순위의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복병권 세력 한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경주에 꼭 집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마필은 5번 마필인 거가대로입니다. 서두에 제가 좀 신흥호고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10조마방 백인호 조교사가 거가대로와 함께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지요. 아마 전개적으로 신흥호걸과의 양동작전을 조금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신기명장 입장에서는 신흥호걸과의 경주 초반 선행 경합성 좀 대가를 이겨내야 되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번 거가대로가 직전에 많은 관심 속에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좋은 컨디션 바탕 아래 빠르게 1주 만에 출전을 한다면 아마 적극적인 말머리로 서류옥 입상을 기대해봐도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뭐 상당히 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개 상황도 추리가 3번마 신기명장의 선행을 받을 수도 있고 7번마 신흥호걸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5번마 거가대로도 지난주에 말이죠. 상당히 좀 관심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기대 이하의 졸전을 펼쳤는데요.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도 요 마필은 가장 그래도 눈길이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 8번마 호타준족입니다. 8번마 호타준족은 지난번에 약간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하고 잡고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원래 웬만한 편성에선 선두권 공략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사선 전개를 하고 직선주로에서는 애곽 추입을 시도했는데요. 채찍에 대한 반응도 좋고 끈기도 좋았습니다만은 초반에 약간 늑발했던 부분이 결국 패인으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동영상 분석으로는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에요. 8번마 호타준조까지는 조금 더 관심권에 두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죠. 국선 5등급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기량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여러 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눈에 좀 띄는 변화를 보인 마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필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국 위원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육경주 1200m 국어등급 경주를 분석하면서 저 또한 혼전도가 꽤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육경주에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승급전 치르는 마필 7번 메이저 슬램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슬램 같은 경우는 동거리 선행, 레이스 주도 우승고 두고 올라온 승급전 출전 마필입니다. 상대는 분명 강해지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직전 경주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직선 결승주로 초반에 1차 답보 변환을 합니다. 약간의 외측 사행기가 보이자 강하게 오른 채찍을 사용하면서 직진성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180m와 80m 두 번에 걸쳐서 답보 변환이 더욱 이루어지면서 좋은 근성 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승급전을 앞두고 국 5등급 골드라인 또 외 4등급 마필인 데빌킹 연속해서 병합을 했는데요. 대등한 걸음으로 상태까지 좋기 때문에 우승 경험거리 출전한 이번 경주도 선행 레이스를 주도한다면 경쟁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 마필은 6번 영광의 어게인입니다. 직전 동거리 우승 상승세 마필이죠. 선두권에 자신감 주행을 펼쳤던 마필이고요. 직선 초반부에 그때 같이 뛰었던 3번 마필이죠. 리얼리 윈의 외측 사행으로 약간의 진로 방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선두마로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적극적인 말머리로 도전마들의 강한 도전을 이겨내면서 접전에 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하는 것이 연속 우승의 관건사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게이트 좋아진 마필 1번 초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직전 동거리 경주죠. 초반
적극적인 경합성 선두 경쟁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코너를 좀 크게 돌고 결승 외주로의 왼치 엣직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말머리로 입상 도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한 발 부족하면서 좀 아쉬움을 보였는데 사실은 입상 또는 우승 마필들과 착차 없는 4위 성적을 기록했던 지구력 신장세 걸음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9고등급 삼남안상이랑 병합 시에 앞선 걸음과 함께 안정세 걸음을 보이고 있다면 1번 게이트의 배정 이점을 살려서 아마 선행까지 모색할 수 있는 도전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복병 세력으로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이번 엘버트 비카가 되겠습니다. 직전 상대가 강해진 1300 승급전에서 선두권 가담하는 자신감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4위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지요. 종반에 좋은 근성 걸음을 선보이고 거리 내린 네치 게이트 배정이라면 선두권 공략으로 틈새 입상 도전 세력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상대 강해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7번 메이저 슬램이 직전 우승 시에 보여준 걸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승급전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건이 붙었죠. 7번마 메이저 슬램. 지난번에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지켜낸 걸음인데 선행을 장악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예, 요 부분이 이제 물음표로 좀 남겠죠. 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부분은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떻게 풀어 주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선행마에 좀 더 눈길이 가는데요. 이 선행 가능성 있는 말이 7번 메이저 슬램과 5번 영광의 신화예요. 근데 5번 영광의 신화도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는요, 이 끝판 질주라는 말과 시종 외곽에서 선두 외곽에서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고 당연히 힘 소진이 컸던 나머지 직선에서 무너졌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7번 메이저 슬램과의 초반 경합은 있겠습니다만 체격 조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5번 영광의 신화가 경합성 선두 조건 혹은 내치가서 좀 더 빠르게 앞선을 장악할 경우에는 충분히 1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3번 올리블루입니다. 6조에서 16조 마방으로 이번에 이적을 했어요. 지난 1월 29일 경주 이후에 재염, 파행 등으로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공백 이후 직전에 16kg이 체중이 감소한 가운데 당연히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당시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한결 훈련식 쾌조의 컨디션과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개상으로도요, 은근히 앞선의 선두 레이스 흐름이 두텁고 빠르겠습니다만 3번 롤리블루는요, 내선 최적의 2선 전개도 충분하고요. 경합이나 선두 선입전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기에 정상주기 들어온 3번 올리블루까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요,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되면 어부지리를 얻는 반사이익을 얻는 마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2번마 엘버트 비카 같은 경우는 사실 출발 자체가 상당히 빨랐고 초반에 출발이 빨랐을 때 추진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잡고 힘 한 배를 바로 들어가는 마필이 있어요. 2번마 엘버트 비카는 사실 잡고 힘 한 배를 바로 들어갔던 마필 중에 한 필입니다. 당시에 9번 게이트였죠. 이번에 2번 게이트입니다. 쿨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쿨런도 게이트 이탈 자체는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계속 잡고 곧바로 힘 한 배를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조창욱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다가 이번에 박재희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되고 3km 감량 이점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출발 후에 같이 밀어 제끼면 모두 몰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마필은 아무래도 1번마 초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출발 좋았습니다. 약간 내측 사행을 제어하면서 출발이 좋았는데 3선까지 밀리고 시종 예곽 전개하고 거리선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사이익은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1번마 초하한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번마 초하 요 마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입니다. 1600m 국선 4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경주거리 1600m, 뭐 중거리이기 때문에 8마리 경주라면 전개 상황이 아주 영향을 많이 줄 경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기에서 좀 앞서는 마필들한테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그러한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전개 상황까지 고려해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구간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600m로 있습니다. 자, 동거리 극복해낼 힘과 근성을 겸비한 말에게 입상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상대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이죠. 3번 월드킥이 게이트도 안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 제쳐내고 단독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초반 스피드 보유한 7번 퍼스트킹이 2선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 지봉블루는 과거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번 경주 그래도 2, 3선에 가담하는 중속 스피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번 천중앙과 그리고 4번 화려한 함성은 이 초반에 그렇게 무리해서 선두 가담하는 유형의 마필이 아니죠. 또한 초반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3선 이하 후미에서 자 1번 천중앙과 4번 화려한 함성은 차분하게 선두권 추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월드킥 직선주로 들어서서도 가장 선두 레이스를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전에는요 내측에 있던 선행마 스틸 더 쇼아이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2선 외곽에서 초반 끌리는 악벽을 적절히 제어했고 차분하게 선입전 펼치면서 이 1600m를 첫 번째 입상에 성공한 말이에요. 당시 편한 선행이 아니고 선입전이었죠. 근데 이번 경주는 이 3번 월드킥이 다시금 동거리 출전에 단독 선행 좀 더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자, 1번 천중앙 2014년 12월에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이후 골마겸, 관절염 병력으로 작년도 상반기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이에요. 자, 작년 6월 복귀 전 건재 과시하면서 우승 성공했지만 이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 하지만 530kg가 넘나드는 거구의 체격에 힘과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 바로 1번 천중앙이에요. 작년 9월과 10월에는요 동거리 1600m를 연속 입상하면서 역시 힘 좋은 마필임을 검증받은 말이죠. 최근 4차례 경주에서는 요 1번 천중앙 3등급 점핑 출전도 있었고 모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 펼쳤는데 자, 이번에 한결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요. 적정거리 1600m 출전에 앞선이 그리 빠르고 강하지가 않습니다. 내선 최적의 레이스 1번 천중앙이 가능하겠고요. 자, 4번 화려한 함성, 이 전구간 힘으로 띄워주는 유형의 마필로 보입니다. 작년 11월에 1600m 경주 서둘러 적극적 외선 선입전으로 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을 차지한 이후 최근 5차례 경주 초중반 선두권과의 벌어진 격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하고 늦추입, 착승권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앞선이 좀 강하고 빨랐다라는 거죠. 이번 경주는요, 이 4번 화려한 함성에게 마지막에 충분히 앞선을 넘어갈 수 있는 앞선이 약한 편성으로 보이고 있고, 자 적정거리 1600m 출전에 스태미너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말로 4번 화려한 함성을 말씀드려보고요. 자, 6번 지봉블루, 이 작년 10월에 데뷔전에서는요 강공 선행 작전으로 참착을 했는데 자 이후 휴양 공백이 있었어요. 공백 이후에 3월 18일 경주부터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겠습니다. 초중반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분한 힘 한 배 이후에 마지막 걸음을 보이는데 특히나 직전에는요 당시 마지막에 결정력을 보이면서도 결승선지나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600m 출전 6번 지봉블루에게도 충분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편성욱이 만났습니다. 적정거리 출전 1번 천중앙 최근에 절전을 만회할 만큼의 충분한 훈련 성과도 있고요. 자, 앞선이 약한 편성 1번 천중앙의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가장 기대가 큽니다. 그래도 선행입니다. 3번 월드킥 직전에 2선 따라가면서 끌린 악벽 제어하면서 선입전으로 입상했는데 3번 월드킥은 이번에 단독 선행입니다. 1순위 가능해 보이고요. 자, 4번 화려한 함성도 전구간 힘으로 띄워주는 유형의 마필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으로 적정거리에서는 결정력이 가능해 보이고 늘어난 거리 6번 지봉블루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한 발의 마지막 스퍼트 결정력 6번 지봉블루의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최근에 절전을 펼쳤습니다만 1번 천중앙이 앞선 약한 편성에 가장 내선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한 만큼 이번 8경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자 1번 천중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 출전두 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마 지봉블루. 이번에 이제 상대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지난번에 1300m, 이번에 1600m. 이 부분도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민병철 의원이 추임마필인 1번마 천중앙 쪽에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죠. 검증이 필요한 마필 6번마 지봉블루의 처리 문제가 가장 이제 관건이 될 듯한데요. 이경국 의원은 어느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8경주에 승급전 치르는 마필 6번 지봉블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지봉블루 같은 경우는 3전 2승 3위 1회의 성적, 연승률은 100%를 자랑하고 있는 승급전 치르는 마필이에요. 1억 3,500만 원 고가의 3세 말 매니피 자마지요. 대폭 거리가 늘어난 1600m 첫 도전인 관계로 아마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보면 4코너 말미에 크게 진로가 막힙니다. 그 크게 틀어서 결승 외주로 주행을 하면서 약한 채찍을 사용했음에도 마필 스스로 뛰는 좋은 탄력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여력 남는 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 이번 승급전 앞두고 9고등급 마필인 도치와 연속 병합을 통해서 양호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1600m 무난 돌파를 기대해보고 싶다는 판단입니다. 자, 8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한두 부연 설명드릴 마필은 2번 마필인 골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직전에 1200m 혼사 등급 원정 출전을 해서 우승을 거둔 마필이에요. 최후미권 따라가는 페이스 안배 후에 3, 4코너 중반부부터 무빙성 외곽 주행으로 선두막 가시권 좀 전개를 펼치면서 코너링을 돌았죠. 결승 외주로 해서 지속적인 강한 채찍 사용으로 왼채찍을 쓰면서 좋은 탄력 우승을 거두었는데요. 9고등급 마필 메이저 슬램 외 4등급 데빌킹 연속 병합 상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종반 한 발 좋은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1600m에서 종반 일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8경주는 저는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8마리 중에서 안 되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신을 주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1200, 1300, 1400 그리고 1600, 1700 경주 거리를 늘려가면서 그 거리에 적응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물론 흔적으로 아예 1400m 첫 도전에서 입상을 일궈낸 마필들도 있습니다. 왜? 중장거리에 더 적합한 마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거리 경험이 없는 6번마 지봉블루 저는 일말의 불안감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미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최종 선택까지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선택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경주입니다. 1800m 부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한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전력도 어느 정도 다 드러난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일단 5번마 호승지벽이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역시 해당 거리 첫 도전이라는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지난 경주 자체만 놓고 보면 종반에 여력이 많았습니다. 1400m, 이번에 1800m입니다. 어쨌든 지난 경주 뛴 모습을 보고 1800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충마로 놓고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마 동남천하 요 마필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지난번에 3위를 할 때 인기 2위였습니다. 출발 시 앞발을 들고 매끄러운 출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2선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우승 다툼 후에 막판에 최선패를 했죠. 그 격차가 목차입니다.
7번마 동남천하는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만큼만 능력 발휘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뭐 충분히 입상을 일궈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5번마 호승지병만 믿으면 단방성으로 공략이 가능한데 5번마 호승지병이 거리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대안까지는 고민을 좀 해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상대적으로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기습선행까지 가능한 1번마 아리송도 이번 경기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잡고 가면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끈기를 발휘를 했었습니다. 게이트 2점에 기습선행 나선다면 요 마필까지도 관심권에 둬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구경주 아주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최종 선택 현장에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주 10경주가 남았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2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전력이 드러난 2등급 마필들의 어떻게 보면 뭐 비교적 단거리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 전개 좋은 마필들이 아무래도 눈길을 좀 끌고 기본기에서 앞서는 마필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죠. 자,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경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장기 휴양 공백전을 치르는 마필 1번 비트 블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비트 블레이드는 오전 5연승 승률 100% 전적에 빛나는 54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 공백전 출전 마필이죠. 실전 감각이 가장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요. 주행 재심을 통해서 좀 돌이켜보면 순발력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채찍 사용하지 않고도 잡고 가는 여유로운 행보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상태가 이상 없다면 또 국 2등급 마필인 이반질림보다 병합 시에 더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전 경쟁력 발휘가 문제없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자, 10경주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마필은 5번 최강 플러스입니다. 직전 동거리 불리한 최후미권 전개 및 코너링 후 직선 결승주로 내측 중간 구간 거의 채찍 사용이 없었어요. 마필 스스로 살아나는 인상적인 좋은 추위 탄력 발휘로 3위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한 박자 빠른 적극적인 말몰이라면 입상 경쟁력 발휘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 레디 웬유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동거리 장기 휴양 공백전에서 선행 레이스주도 우승 후에 상대 강해진 승급전 출전을 해서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상 출전 주기를 맞았다는 점과 함께 감량 이점을 살린다면 최선 도전으로 또 거리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마필은 11번 신흥고수입니다. 직전 동거리 외곽을 크게 돌면서 결승 외주로 주행으로 거리 손실이 많았던 마필이에요. 적극적인 말머리로 탄력을 도모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종반 한 발 부족 걸음을 드러내면서 순위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충분한 휴식 후의 출전으로 능력 발휘에 조금 더 나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복병권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1번 비트 블레이드, 뭐 54주라 그러면 1년 이상 쉬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 능력이 좋은 만큼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행을 어느 마필이 고집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듯한데요. 자, 이번에 과연 1번마 비트 블레이드가 선행이냐, 4번마 레디앤 유아가 선행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요. 민병철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주력에 큰 지장이 없는 병력으로 이번에 복귀전을 치르는 이두의 마필들, 도란 장고들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1번 비트 블레이드 점액 낭엽이라는 그 병력으로 오랜만에 오랜 공백 이후 출전인데요. 지난 4월 30일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모습 보였습니다. 1번 게이트에 뭐 선행 나설 수도 있는 찬스고 워낙에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죠. 한두 더 있어요. 휴양마 2번 지봉승리입니다. 역시 작년 1월에 데뷔 후 출중한 기본기로 상반기 중거리 1600m까지 연전 연투를 이어갔던 능력마였죠.
자, 이 말은요. 작년 7월달 경주 1600m 우승 이후에 우전 재염과 우전 백선열 이 발굽지병 때문에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 공백 이후에 지난 4월 23일 주행 심사 시 역시 출중한 능력을 주행 심사 때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과거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서두르지 않고 중음이 차분한 힘안배 이후에 종반 아주 압도적인 결정력으로 입상을 차지하곤 했던 말이죠. 이미 중거리까지 검증된 뚝심 바탕으로 이번에 빠른 페이스 단거리 앞선이 무뎌질 시 충분히 마지막에 올려붙일 2번 지봉 승리 말씀드리고요. 자, 3번 질주하시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 배정, 특히나 직전에는요. 빠른 페이스 시종 외곽 돌면서도 1400m를 충분히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받았고요. 과거에 역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 상당히 선전을 거두었던 말이고 때에 따라서는 앞선 가담 스피드까지 보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경주 여건, 게이트 여건 좋아진 3번 질주하신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1번마 비트블레이드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될 듯 합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그동안 보여준 흔적으로도 가장 앞서는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도전하는 상대 마필들의 전력은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는 그런 경주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고 싶어요.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최종 선택까지는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체중 변화도 한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당일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최종 선택까지 하셔서 꼭 행복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풀어드릴 경주는 다 풀어드린 것 같고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번 마 테일 윈드, 2번, 3번, 11번, 6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 마 초아, 7번, 6번, 5번, 3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4번 마 화려한 함성, 6번, 1번, 3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마 비트 블레이드, 4번, 2번, 11번, 3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제주교차죠. 2번 마 시계탑, 1번, 8번, 3번, 7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동영상 분석, 새벽 훈련의 변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심한 그 가감 요 부분으로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좀 능력상 앞서 있는 마필들이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개 상황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매치가 돼서 결과까지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는 상당히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요. 조금 더 번호보다는 추리하는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토요 경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